전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13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덕궁 대전 안을 맴돌았습니다. 1455년 유니월, 그날 저는 제 남편이 옥자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려오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15살의 어린 임금. 저의 남편 단종 전하께서는 그렇게 숙부 수양대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년 전 14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저는 12살이었고 남편은 13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되어야 했습니다. 혼례식 날 아침,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친정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가야,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란다. 어머니가요? 저는 아직 제 동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하는 내내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대궐 문이 열리고 수많은 궁녀들과 내관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임금과 왕비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지를요. 혼례를 치르고 처음 남편을 마주했을 때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전하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비마마, 전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전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낯선 제 모습,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하께서 제게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네셨습니다. 마마께서 어제 많이 떨고 계셨습니다. 이 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같구나. 두렵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궁궐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안을 드려야 했고 수많은 격식과 예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하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글 공부를 하실 때면 가끔 저를 불러 함께 책을 읽자고 하셨습니다. 신하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전하께서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왕비도 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아는 척 하시는 게 귀여웠거든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후원을 거닐 때 전하께서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마마는 이 궁궐이 좋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고
싫다고 말하면 전하께 실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무섭습니다. 전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무섭다니 이상하지요? 하지만 진심입니다. 숙부들의 눈빛이, 신하들의 속마음이 모두 무섭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전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전하,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계시니 조금은 견딜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궁 밖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아니, 궁 안의 공기조차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전하의 숙부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분은 자주 궁궐을 드나들었습니다. 대전에 들어올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하께서는 수양대군 앞에서 유독 말수가 적어지셨습니다. 몸도 굳어지셨습니다. 숙부께서는 과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느 날 밤 전하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양대군의 눈빛 속에 담긴 야망을요. 1455년 초 궁궐 안팎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전하께서는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월, 그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전하를 보자 하던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귀향을 갔습니다. 대전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수양대군이 전하 앞에 섰습니다. 전하, 이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았습니다. 전하께서도 아셨습니다. 전하의 손이 옥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인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하의 현명하신 판단을 믿습니다.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정중한 말투로 포장된 차가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발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부. 전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1455년 유니월 단종 전하께서는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아니, 빼앗기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왕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날 밤 전하와 저는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마마. 한참 후에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전하께서 사과를 하십니까? 마마를 왕비로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전하와 함께한 이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5살과 14살,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슬픔을 마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면 왕비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것을요. 노상군의 부인 송씨는 즉시 친정으로 돌아갈 것.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서를 읽는 내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1455년 유니월 왕위를 빼앗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상군의 부인. 더 이상 왕비 마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송씨, 이름도 없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조선의 잔혹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왕비는 왕과 하나입니다. 왕이 폐위되면 왕비도 자동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혼도 아닙니다. 그냥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궁녀들이 제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마, 아니 송신왕자. 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마라고 부르다가 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복을 벗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하나씩 제 옷을 벗겨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왕비의 대례복, 금실로 수놓은 치마,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제 정체성도 함께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민의 옷이 제게 입혀졌습니다. 무명으로 만든 소박한 치마 저고리. 아무 장식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중얼거렸을 때 상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꾸리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것은 왕실의 것이었고 저는 더 이상 왕실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궁을 나서기 전 저는 전하를 한 번만 더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노상군께서는, 아니, 그분께서는 송씨 낭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하라는 호칭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중 저는 멀리서 전하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노상군이라 불리는 제 남편을요. 전하께서도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갈 수도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전하의 아내입니다. 영원히.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나눈 작별이었습니다. 경비병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울지 않는다고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울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안 되는 걸까요? 궁궐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세상의 빛이 눈부셨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궁 밖의 풍경이었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비의 가마가 아니라
평범한 사대부 집안 규수가 타는 소박한 가마였습니다. 가마에 오르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덕궁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저곳에 제 남편이 계셨습니다. 다시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가마를 메고 가던 군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다, 괜찮아. 이제 집에 왔으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쓰던 방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놀던 인형, 읽던 책, 수놓던 비단.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년 전 이 방을 나섰던 12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였다가 왕비가 아니게 된 14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궁궐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전하께서 그리웠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혼자 계신 건 아닐까요? 무서워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전하의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에서 내가 다시 혼인을 하라고 하는구나. 재혼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혼한 것이란다. 아니, 이혼도 아니다.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어. 없었던 것으로요? 2년의 시간이 전하와 함께했던 날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라. 내가 계속 홀로 지낸다면 사람들이 수상히 여길 것이다. 수상이요? 남편을 잊지 못하는 게 죄입니까?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전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니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전하의 아내로 남겠다고요. 조정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왜 재혼을 거부하는가? 혹시 아직도 노상군을 남편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위험한 생각이다. 역모로 몰릴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혼 제안이 올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456년, 1457년. 전하의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영월로 유배를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혼자 계시다니. 17살의 어린 나이에 깊은 산골에서 홀로. 145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궂은 날씨였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낭자,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쁜 소식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노상군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승하? 아니, 승하가 아닙니다. 왕이 아니신데 승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7살에 사약을 받고 저는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멈춰버렸습니다. 15살이었던 제 마음은 그날 이후 한 살도 더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전하를 기다리는 15살로 남았습니다. 밤에 저는 몰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제가 곧 뵈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전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전하를 기억하며 전하의 아내로 끝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재혼하지 않느냐고, 왜 혼자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역모로 몰릴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되 숨 쉬지 않는 나날들을요. 조정에서는 저를 잊어버리길 바랐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잊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하를 기억하는 한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전하의 기일입니다. 1458년 가을, 전하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1살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15살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몰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전하를 위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 데에는 위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종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역적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자체로 역모였습니다. 발각되면 저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는 오늘도 전하를 기다립니다. 이승에서는 다시 뵐 수 없지만 언젠가 저승에서는 뵐 수 있겠지요.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제단을 치우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또 제사를 지냈구나.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절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460년, 1470년, 1480년. 저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20, 30, 40.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15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혼자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전하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했습니다. 불쌍한 아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네.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재혼하지 않는 걸까? 나중에는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노상군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방에서 전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476년 제가 3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전하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모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10일 1468년 수양대군. 아니, 세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하의 왕위를 빼앗은 그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워할 기력도 기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어도 전하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예종도 죽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왕들은 바뀌고 시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5살의 마음으로 전하를 기다렸습니다. 1490년 제가 53살이 되었을 때 어느 선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송씨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그는 젊은 유생이었습니다. 저는 단종 대왕의 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단종 대왕, 그 호칭을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재혼하지 않으셨다고. 혹시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아직도 단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전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전하의 일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150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기였습니다. 저는 63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여전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손이 떨려도 전하를 위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는 곧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하를 뵐 수 있겠지요.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전하를 다시 뵐 수 있다는 것이 1510년 저는 7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전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5살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며 마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실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전하를 다시 뵐 그날을 기다리며 세상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평생 기다리는 늙은 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사랑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보셨어요? 아직도 혼자 사신대요. 들었어요. 평생 재혼 안 하셨다고. 이상한 일이지요. 젊을 때 과부가 되었는데 1515년 저는 78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공손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한 데에는 놀라운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82년. 제가 전하와 이별한 후 8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전하만을 기다리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전하의 목소리, 전하의 미소, 전하의 따뜻한 손, 모두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여전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몸이 아파도 손이 떨려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오늘도 하루를 견뎠습니다. 내일도 전하를 위해 살겠습니다. 15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팔순을 넘겼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왜 저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증언이구나. 제가 살아있는 한 전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더 살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전하를 기억하기 위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날이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전하와 함께 후원을 거닐던 날. 그때도 벚꽃이 피었었습니다. 마마, 이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내년에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내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의 봄이 제 평생의 봄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쿠데타도 있었고 반란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전하를 기다렸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 고집이, 이 집착이 옳은 것일까?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할머니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1521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드디어 전하를 뵐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제단을 제 곁으로 가져왔습니다. 촛불을 켜주었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손을 모았습니다. 전하, 이제 갑니다.
기다려 주셨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렸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전하께서 서 계셨습니다. 15살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마 오셨습니까? 전하, 저도 어느새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하. 기다릴 만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82년의 기다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함께할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1521년 겨울, 정순왕후 송씨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남편으로 여기며 82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고 그의 왕비 송씨에게 시호를 내려야 합니다. 1698년 숙종 24년의 일이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가 죽은 지 17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단종의 비극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억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고 선비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단종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복권시켜야 합니다. 그의 왕비 송씨도 평생 절개를 지켰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묵살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조의 후손인 왕들조차 단종의 일을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대에 이르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을 복위한다. 그리고 그의 왕비에게 정순왕후라는 시호를 내린다. 그날 조정은 숙연했습니다. 너무 늦은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영월에 단종의 무덤이 있습니다. 장릉이라 부릅니다. 1698년 그곳에 정순왕후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243년 만에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위패로서였지만 제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웃었을 것 같습니다. 쓸쓸하게 너무 늦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57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됩니다. 영월의 장릉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단종의 무덤 앞에 서서 안타까워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비도 불쌍하네요. 평생 혼자 살았다니. 이런 관심이 계속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절개란 무엇인가?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그녀는 82년을 기다렸습니다. 재혼하라는 압박에도 세상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정의는 왜 항상 늦게 오는가? 단종은 17세에 죽었습니다. 243년 후에 복권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8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177년 후에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볼 수 없는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기억되는 것, 이렇게라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잊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진심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8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하를 만났습니다.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영월의 장릉에서 바람이 붑니다. 소나무 사이로 그들의 위패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 너무 일찍 헤어진, 너무 오래 기다린, 그리고 마침내 함께 있는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전하,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570년 전 14살 소녀가 물었던 질문. 이제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함께입니다. 영원히 함께입니다.